MZ 녀석들 왜 이렇게 웨이팅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냐. 오마카세 때도 비슷했어요. 경험 측면에서 먹어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놈의 경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험이 중요한 거면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월, 막말로 1년이면 정말 끝나는데 1년 뒤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오늘은 식문화 트렌드, 그중에서 웨이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식문화 트렌드를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책에 정리를 했었어요. 이에 따라서 목적도 습관의 식, 경험의 식, 그리고 지성의 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페어링이 지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식문화 트렌드라고 저희는 정리를 했었고요. 웨이팅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한번 보면 지난 3년간 상승하는 전형적인 트렌드에 해당하는 패턴 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동 양식이 변한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맛집이라는 공간, 웨이팅이라는 행위, 그 다음 어플이라는 기술, 이 3가지가 삼위일체처럼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식문화의 모습입니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캐치 테이블하고 테이블링이 있는데요. 기타 다른 영역의 어떤 앱들처럼 쓰고 안 쓰고 선택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캐치 테이블 앱 내에서 랭크가 높은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이 1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제주. 런던 베이글 가실 거면 테이블링 어플로 꼭 예약 걸고 가세요. 저 주말에 9시 땡 하자마자 예약 걸었는데 오후 1시에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어플을 썼고 이 어플을 써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입장했어. 이런 담론들이 이 웨이팅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웨이팅은 단순히 어떤 식문화 트렌드 라기보다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어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웨이팅을 통해 볼 수 있는 사회 변화의 단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과 웨이팅을 3시간씩 해서 가는 공간이 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지 않으니 웨이팅에 있는 식당에 같이 갈래?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이 정도는 돼야 이 식당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웨이팅은 희소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시에 해당되고요. 웨이팅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시간과 정보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유가 생겼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처럼 어디서 이제 약속 장소만 정하고 밥때가 되면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먹고 이런 패턴은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죠. 수준이 높아진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실패 없는 곳에서 줄을 서서 먹는 것이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죠. 차선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보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공간이 핫플레이스야, 이런 어디에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어플을 써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어플이 젊은 분들에겐 좀 익숙하지만 노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맛집, 식당은 방문할 수도 없겠다. 저 어플을 써야만 하는 거고 어플을 쓰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목격했던 사회 현상 중에 디지털 약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기차표 같은 것도 점점 이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기계가 돕게 되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 경쟁에서 늘 밀리기 마련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언제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효율적인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플의 이제 장단점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다시 어플, 이제 앱으로 돌아와서 이 앱에서 실제로 이제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굉장히 핵심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줄서기, 이제 원격으로 줄서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줄서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식당에서 호명을 할 때 입장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격 줄서기가 가능해서 내가 해당 지역에 방문을 하고 그 식당에 이제 웨이팅만 걸어 놓으면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몇 명이 앞에 있는지, 몇 명이 이제 빠졌는지, 그래서 내가 언제쯤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엔 심지어 미루기 기능까지 있어서 웨이팅을 걸어놓고 딴 데 잠깐 갔다 왔는데 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다 했을 때 미루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횟수 제한이 있어서 2번까지 미루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미리 걸어놓는 이런 기능도 이제 있다고 해요. 웨이팅을 걸어
걸어놓고 이제 노쇼를 하게 됐을 때 그 예약금이 차감이 되는 이런 기능도 도입이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한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원문들을 읽어보니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전에는 줄이 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꼭 있어야 몇 번 손님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여기 앞에 몇 명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응대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플이 도입이 되면서 기술이 도움을 주고 이제 역할을 떼어가 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이 요즘은 갑인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다 오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는 부분, 누군가 대신 기다려줄 수도 없고 먼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 웨이팅 맛집은 정말 갈 수가 없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밥 먹으려면 줄 서야 해가 우리 사회에 합의된 가치관이고, 웨이팅 문화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힌트입니다. 웨이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렇고요. 사람들이 MZ 녀석들 왜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집 못 산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웨이팅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냐라는 부분을 저희만의 해석을 한번 이제 붙여볼게요. 오마카세가 떠오르는데요. 오마카세 때도 비슷했어요. 오마카세를 저 돈 주고 젊은이들이 먹는다고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서, 경험 측면에서 오마카세를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놈의 경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한 거면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월, 막말로 1년이면 정말 끝나는데 1년 뒤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세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트렌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꼭 SNS에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러움을 사려고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가 SNS를 하던 안 하던,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릴 목적이 있건 없건 간에 늦지 않게 가본 건, 내가 지금 이것이 한창 대세일 때 가본 거는 피어 프레셔이기도 하면서 그냥 개인의 즐거움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일상 속에서 이 정도 변주는 즐거운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롯데월드에 가도 저희가 이제 제일 유명한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서도 아틀란티스를 타려고 2시간씩 줄을 이제 저희가 기꺼이 서잖아요. 그것도 그 공간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저거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지금 이 공간, 이 목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차선은 선택하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핵심이고요. 내비게이션 얘기가 이제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비를 보다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다른 길은 지금 좀 막혀요 하면은 모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힌 길이 된다고 해요. 웨이팅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를 볼 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너가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의 이제 욕망에 관심이 없으면 줄 서는 모습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베이글에 대한 애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 어떤 해상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줄 서는 그 모습만 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대상들을 뭐를 통해서 만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마켓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머님들,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미디어에서 발신된 모습들로 젊은이들 그리기 마련인데,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볼 때도 미디어에서 접한 것들은 저희가 왜곡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로 접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웨이팅 문화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파이브 가이즈를 갔다 왔어요. 이 같이 간 친구가 미리 웨이팅을 강남 가서 걸어놓고 본인이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을 테니 너는 시간 되면은 30분 전에 와라 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기다렸던 시간 2시간인데 실제 물리적으로 이제 알림이 와서 갔을 때는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웨이팅이 다 돼서 이제 입장하나 했더니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웨이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웨이팅을 했던 게 2시간 정도였고, 이제 실제로 줄을 서서 입장이 가능했던 건 한 그 후로 30분은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분들도 줄을 그냥 뒤에 서세요. 이게 웨이팅을 걸어야 들어올
수 있는 줄이었는데, 그래서 제 뒤에 계셨던 어떤 노부부께서 줄을 서고 계시다가 직원분이 이런 일이 빈번한지 바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도와주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라는 점도 이제 제가 목격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분 정도 더 대기를 하고 이제 맛을 봤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파이브 가이즈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도 여길 갔다는 점이 있어요. 뭔가 더 새로워 보였달까? 유행하는 건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거를 홍콩에서 웨이팅을 해서 먹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떠올리면은 그런 홍콩의 분위기라든지 이것과 결합된 파이브 가이즈 내의 어떤 미국스러움, 오리지널리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심상들이 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파이브 가이즈 맛은 정말 괜찮았고요.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2번은 못 하겠다.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고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경험까지도 지금 한국에서 먹은 경험까지 이제 덧대어져서 저만의 햄버거 유니버스를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웨이팅 안 해보셨으면은 줄 서는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경험의 차원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재밌는 주제 생각해보고 가져오겠습니다.